지난주 미국 주가지수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며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180도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현금 비중을 무조건 확보하시라고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폭락은 경험했다고 덜 아픈 게 아니고 맞을 때마다 아픈 게 사실이라는 말씀 또한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현금 비중을 채우셨거나 TMF를 사두신 분들은 충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마저도 준비가 안 되고 그대로 오롯이 조정장을 얻어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고점에 TQQQ에 투자금을 집중 투하한 서학개미분들이라면 이제 수익 좀 보나 싶으셨을 텐데 도로 다 토해내며 진짜 전부 다 때려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TQQQ 투자에 중요한 게 빡센 MDD 버티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힘들겠지만 이성을 찾고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 경기 침체기에 TQQQ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TQQQ 출시 이전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은 거의 본 적이 없기에 오늘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매크로 예측은 즉 거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무의미하고 설사 예상이 맞았다고 해도 시장 반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주장하는 바를 굳이 살펴보자면 미국 현지 시간 지난주 화요일 7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ISM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서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있는 지표로 여겨지지 않았기에 뭔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더들리가 7월에 금리 인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겁을 주며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날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 예상대로 9월 금리 인하 개시 신호를 주며 시장을 달랬습니다. 이에 시장도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반등하며 환호했는데 기쁨도 잠시 이틀 만에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작살이 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주가지수도 같이 재폭락 모드에 돌입하고 말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쌈의 법칙이라고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 대비 3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한다는 얘기인데요.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이 4.3%로 12개월 최저치인 3.77%보다 0.53%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쌈의 법칙이 발동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960년 이후 9번의 경기 침체를 모두 예측하며 적중률 100%라 시장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쌈 법칙의 창시자 글로리아 쌈은 쌈의 법칙이 발동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닥뜨린 건 아니라며 한 발짝 뺐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의 위치가 수치상으로 보면 아주 초입 구간이라 침체 여부를 단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0.5 수준이나 0.5에 근접했지만 다시 값이 내려가며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7월에는 역대급 허리케인인 베릴이 텍사스를 덮쳐서 휴스턴 지역의 정전을 초래하며 300만 명 가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출근 못했다고 보고한 사람들도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미국 노동통계국은 허리케인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공표했지만 석연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 미국 경기 침체가 다가올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 설레발을 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냥 담백하게 실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MDD 관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TQQQ 출시 이후 경기 침체는 코로나 팬데믹 단 한 차례밖에 없어서 표본이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주가가 거의 2달 만에 다 말아올리며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졌기에 경기 침체이긴 했지만 주가 회복 이후에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분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 TQQQ는 없었지만 과거에도 있었다고 가정하고 표본을 넓혀보면 결과는 어떨까요?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 블랙먼데이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된 1987년 15월 이후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미국 주가지수 일중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20%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위기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추가로 3차례의 경기 침체가 포착되게 되는데요. 과연 경기 침체 기간 중 TQQQ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과거에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번, 우리가 아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 2달간의 팬데믹 침체기부터 살펴보면 동기간 중 TQQQ는 25.5%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 더 중요한데 무려 69.9% 하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2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구간인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약 1.5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동기간 중 TQQQ가 있었다고 가정 시 82.9%가 하락하였습니다.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는 93.8%가 하락하였습니다. 기간도 길고 하락폭도 후덜덜했던 게 사실입니다. 3번, 닷컴버블 침체기인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 침체 기간을 보면 TQQQ가 있었다고 가정 시 69.1% 하락하였으며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무려 99.6%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 침체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18.8% 상승했으며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는 71.8% 하락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공포가 밀려오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경기 침체기도 아닌 직전 2022년 조정장에서 마이너스 80%의 하락폭을 겪어봤으며 2.5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그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침체라고 해도 유달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3배 레버리지 TQQQ가 당시에 존재했다면 닷컴 버블 때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 못한다는 사실에 간담이 선을 하실 텐데요. 그때보다 주가 변동성을 제한하는 장치가 많이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제때 돈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른바 401K라는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미국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 있기에 주가가 폭락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응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닷컴 버블 때 주가 폭락이 재현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정책 당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시장 전망이 확대된 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셨겠지만 어차피 주가는 큰 틀에서 유동성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때문에 잠시 고삐를 잡았지만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나 아니면 적어도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에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요즘 주식시장이 요동치니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빗대며 주가 폭락을 부르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가 지수의 우상향을 믿으셔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 업무 시간에 엑셀을 쓰고 지하철 타면서 아이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셔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주가가 빠졌다고 그 믿음이 바뀌셨나요? 아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들어오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닐까요? 위메프 사태에서도 보듯이 내가 섬마을에 살아도 일타 강사 인강 보듯이 어차피 인터넷 세상에서 1등이 다 먹는 승자독식 구조가 훨씬 용이해졌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글로벌 기업 중 어느 나라 기업들이 1등이라고 보시나요? 부디 마음이 흔들릴수록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